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살던 무라카미 하루토. 그는 가족과 함께 살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무라카미 슈쿠 씨는 55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미용 솜씨도 좋았고 주변의 평판이 좋아서 미용실을 3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의 능력이 있는 미용사였다고 하죠. 그의 아버지는 회사원이었지만 아버지 역시도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남들보다 유복한 유년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하루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학생들도 외우기 힘들었던 원소기호를 외우고 다닐 정도로 이과 쪽으로 머리가 비상했다고 하죠. 성적도 우수했던 그는 미야기현 내에서도 탑5에 드는 유명한 명문고에 진학하며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로서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물론 하루토 역시도 보통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시절에는 잠시 사춘기 때문에 등교 거부 이런 것들 등의 문제로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시기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애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이웃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평소 이웃들과는 왕래가 많지 않았다고 알려졌다고 하죠. 그의 어머니는 2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년간의 꾸준한 재활을 거쳐 일에 복귀하였고 미용실을 3개나 운영함과 동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에 진학한 아들에게도 매일 도시락을 싸줄 정도로 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하죠.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유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란 무라카미 하루토. 하지만 그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마는데요. 해당 사건의 계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9년에 발생합니다. 명문고를 거쳐 전문학교까지 입학했지만 어쩐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던 21세의 하루토. 그는 어느 날 인터넷 게임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무직이었던 그는 당장에 게임에 쓸 돈은 필요했지만 어디서도 돈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니의 통장에 몰래 손을 대게 됩니다. 처음 한 번 시작이 어렵다고 한 번 시작된 도둑질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2020년 통장을 정리하던 슈쿠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 돈이 빠져나간 상황을 파악하고 아들인 하루토를 추궁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자신이 게임에 빠져서 돈을 썼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아들이 게임에 빠져 돈을 쓰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슈쿠 씨는 크게 충격을 받고 그를 굉장히 혼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그의 어머니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과 함께 아들을 용서하고 그 후에는 SNS에 아들의 머리를 직접 잘라주었다는 애정 어린 글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16일 그는 여전히 게임을 끊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어머니의 통장에 다시 한 번에 거액의 돈을 인출해 게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어머니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말다툼을 하게 되죠. 보통 게임에 돈을 써봤자 얼마나 썼다고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하루토가 게임에 사용한 돈은 대략 400만에서 500만으로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자신과 약속했던 아들이 일주일도 안 지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에 그것도 게임에 이렇게 큰 돈을 써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녀는 아들을 불러 크게 화를 냈고 이내 설교를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어머니의 설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다툼 도중에 어머니를 밀치게 되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바닥에 쓰러진 그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루토는 쓰러진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을 게임을 하고 거실로 나온 그는 여전히 그대로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 그가 다급하게 살펴보지만 애석하게도 그녀는 이미 한참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족이 쓰러지거나 사망한 상황에서는 구급차나 경찰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머니인 슈쿠 씨의 경우 뇌경색을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몸이 약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는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보통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경찰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체를 처리해야만 했죠. 일단 그는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사체를 처리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피가 컸고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쓰레기 봉투만을 활용해서는 사체를 처리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그는 사체를 제대로 은폐하려면 어머니의 사체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사체를 훼손하는 데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이 사체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토막살인의 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집 근처의 자연공원을 생각해내죠. 그 자연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바베큐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6일 밤 10시경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그는 큰 쓰레기 봉투와 등유를 준비하고 어머니의 사체를 차에 싣고 한밤중에 자연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공원의 바베큐장에 도착한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어머니의 사체에 등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태우는데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의 사체는 등유의 화력만 사용해서 빠르게 태우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시가 지날 때까지 사체를 태우고 있었던 그는 날이 밝아오면서 사람들이 공원에 돌아오면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고 결국 사체를 태우던 불을 대충 끄고 남은 사체의 일부분과 함께 쓰레기 봉투에 넣어 공원 쓰레기장에 버리는 식으로 시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타 지역에 거주 중이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아들의 이야기에 깜짝 놀란 아버지가 황급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해서 그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하루토는 또 한 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는 아버지 옆에서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의 사체를 태웠다고 자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자백으로 경찰은 바로 자연공원 쓰레기장에서 봉투에 넣어져 버려진 어머니의 사체를 회수했지만 당시 사체는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타버린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사체의 훼손 상태가 너무 심각한 탓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고 DNA 검사를 통해 신원만을 겨우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는 경찰의 진술에서도 앞선 내용과 똑같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가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실종된 것으로 처리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자백은 있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던 탓에 친족 살해 혐의는 입증되지 못했고 그가 구속된 지 3개월 후인 10월 29일 그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판결을 받은 건데요. 검찰은 당연히 그런 그를 쉽게 놓아줄 수 없었고 2021년 1월 다시 한번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증거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에게 내려진 죄목은 사체 유기였다고 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사체 유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그가 목을 졸라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체를 불에 태운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의 의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정하였으며 자신은 절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적이 없고 다시 한번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가 식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사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범행이라는 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쓰레기 봉투와 등유를 준비하고 사체를 차에 태워서 근처 공원으로 이동해 공동 바베큐장으로 이용해서 태연하게 사체를 불에 태우는 등의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보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 잔인하게 불에 태운 것은 몹시 잔혹한 범죄라고 하여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측에서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때부터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였다는 점, 당시의 범행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으며 현재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021년 2월 26일 무라카미 하루토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정말로 범인은 우연히 쓰러져 사망해버린 어머니를 발견한 뒤 벌어진 상황에 너무 당황한 탓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쓰레기 봉투와 등유를 이용해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일까요? 이 사건을 지켜본 일본의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범인들이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는 이유는 사인을 감추기 위해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머니를 제외한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의 아버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죄를 보상한 이후에 무라카미는 귀찮은 것을 보고 싶다,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과연 아들이 받은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무라카미 하루토가 다시 사회에 나오면 이 가족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 사건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전혀 신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사망한 걸 확인한 순간 그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바로 시체를 유기할 생각을 하고 태울 장소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없는 밤에 등유까지 준비해서 차로 사체를 옮기고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고 도중에 쉽게 버리고 돌아온 것 자체도 애초에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 검사 측에서도 끝까지 직접적으로 살해한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그 노력 끝에도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순간에 실수를 했던 아들을 용서했지만 그 아들에게 불태워진 어머니, 과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아들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들이 까맣게 태워버린 어머니 몸에서 그토록 숨기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외 미스테리한 이야기, 아들이 엄마를 불태운 이유는 무라카미 하루토 사건이었습니다.